월성 제3발전소에 새로운 하루가 밝아옵니다. 신월성 1호기가 발전을 멈춘 지 어느덧 53일째. 계획 예방 정비의 최종 단계를 앞두고 발전소의 긴장감은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 출근길에 나서는 월성 제3발전소 정비기술부 최태준 차장의 발걸음도 바빠집니다. 오늘 긴장들 아마 많이 하고 오실 것 같아요. 오늘이 그동안 저희가 52일 동안 발전 설비를 다 분해 정비를 하고 최종 이제 그동안의 정비가 잘 됐는지를 검증받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각각의 기기들은 기동 시험을 했지만 전체 계통이 이제 운전되기 시작하는 거는 오늘 지금부터거든요. 일종의 마지막 시험을 보는 거예요. 오늘 시험을 잘 통과해야 다음 한 주기까지 또 무사히 운전되니까 오늘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약 2달여 동안 연료 교체와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친 신월성 1호기는 과연 마지막 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일반인들에겐 단순히 멈춰진 발전소를 다시 가동시킨 것뿐이지만 이들에겐 연료 교체 후 다음 교체까지 한 번도 발전 운전 정지가 없었다는 노력의 훈장으로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원자력 업계에서는 이것을 OCTF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OCTF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기뻐하는 것일까요? 애를 갖는다는 것? 2달여 동안 정지를 하고 정비를 하면서 각종 시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시험을 거쳐서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참 하나하나 소홀함 없이 완벽하게 정비, 시험 이런 것들을 수행했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무사히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저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고 OCTF 됐다고 하면 모든 설비들, 모든 우리 작업자들이 하나같이 열심히 잘했다. 내가 잘했구나.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불시정지 돼버리면 이게 사기가 꺾인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고 자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트러블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도 좀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기술력도 돼야 되고 OCTF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주인의식까지도 같이 있어야 OCTF가 달성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전소 주기적인 정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중장기 정비 계획이라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설비 관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함으로써 발전소가 정상 운전 중에 고장나지 않도록 하는 그게 이제 OCTF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주로 관리를 하는 거죠. OC라는 건 이제 원 사이클, 그 다음에 TF라는 거는 트러블 프리. 그래서 한 주기 동안 고장이 없었다는 거죠. 일단 연료 교체를 한 주기라고 보시면 돼요. 원자로의 그 해결료를 원자로에 이렇게 장전을 해서 부분적으로 교체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료를 동시에 빼서 다시 점검하고 동시에 집어주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저희가 법정검사 기간이라는 게 또 있어요. 어떤 특정 설비들은, 특히 원자력과 관련된 설비들은 일정 주기 이내에 반드시
법정 검사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한 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주기 OCTF를 완성하려면 계획 예방 정비가 완벽해야 합니다. 신월성 1호기는 그동안 4주기 연속 OCTF를 달성한 뒤 이번에 약 2달간 발전소의 안전과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각종 설비를 점검하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의 구조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는데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계획 예방 정비라고 합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한수원뿐만 아니라 전문 기술력을 지닌 많은 인원들이 투입되고 몇몇의 주요 협력업체는 이곳 발전소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빡빡한 일정과 고난도의 작업들,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일이 많은 작업인 만큼 이들의 관계는 매우 특별해 보입니다. 그래도 원자력 안전 문화에도 모든 종사자들은 원자력 안전에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뭐 한수원은 감독 부서지만 우리 협력사와 같이 가족 같은 분위기, 시운전 초기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분위기, 가족 같은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해결하려고 모여서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타 발전소에 비해서는 여기가 상당히 강합니다. 직원 개개인이 제가 봤을 때는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인의식이 참 강한 것 같아요. 이제 맡은 바 임무를 이제 우리가 이제 100이라고 생각하면 한 120, 150, 200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 월성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좀 약간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관리자들도 KPS 관리자들도 일종의 이 설비가 한수한 게 아니라 우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임직원 그런 마인드를 발전 소장님부터 해가지고 많이 심어주셔가지고 여기 사건 터지면 사실 저희는 이제 계약 당사자니까 뭐 계약 안 되면 나가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거니까 내 거니까 이런 책임감들이 은연중에 좀 많이 자랐어요. 저부터도 지진 났을 때 사실 그냥 집에 애기 데리러 가면 그만인데 일단은 현장 와가지고 현장 상태를 점검을 하고 저뿐만 아니라 그때 막 다 들어와 있었거든요. 이제 5주기 OCTF를 완성하고 6주기를 바라보는 신월성 1호기이지만 겨우 5주기로는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 발전소 근무 경력이 20년 이상 된 그야말로 원자력 정비의 달인들이 많은데요. 발전소와 함께 우여곡절도 많았을 법한 이들이 걸어왔던 시간과 그 여정 속에서 많은 변화를 거쳤을 원자력 발전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신혼 초고 이제 큰애가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가보니까 이제 몸이 아프더라고요. 새벽에 이제 얘가 이제 경기를 해서 결국 이제 앰뷸런스를 태워가지고 이제 같이 병원에 갔어요. 아, 그때 진짜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날 이제 일요일이었는데 아주 회사를 가야 되려니 당신이 좀 봐라. 근데 집사람이 막 뭘 하더라고요. 제가 담당한 설비인데 설비 정비를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빠진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조금 책임감이 강하고 너무 성실해서 일 말고 저는 조금 자기 관리를 할 줄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운동도 하고 그 취미생활에서의 힐링이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안 해요. 온리 일이에요, 온리. 그래서 집에서도 회사 일을 할 때가 많은 것처럼 회사 생각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게 조금 불만이기도 하고. 기기팀으로 같이 근무하면서 오버홀이라는 걸 이제 처음 하게 됐죠. 둘이 잘 모르니까 거의 밤을 샜던 것 같아요. 최태현 차장 같은 경우에도 집이 경주인데 출퇴근을 한 게 아니라 아예 집을 싸왔었어요. 집보다는 옷 갈아입어서 싸가와서 회사에 그냥 계속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하느라. 같이 그래 새벽에까지 같이 뭐 자기들 본인들 것도 있지만 서로 상대방 거 봐주러 새벽같이 남아서 뭐 이렇게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이 기억에 남죠. 둘이 같이 한 거죠. 제법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지나고 나면 아니에요. 지금이 힘들어요, 늘. 그러면 갈수록 힘들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글쎄 지나고 나면 그게 또 원래 힘든 거는 저거잖아요.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할 때. 초창기 때는 이제 한비 3사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OCTF를 한 번 하는 게 진짜 대단한 일 같이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운전 중에 이렇게 고장도 불시 고장도 많았고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항수원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특히 계측 설비는 뭐 이중화 해가지고 발전 정지가 그때에 비하면 거의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OCTF를 하는 게 오히려 평범한 거고 못하는 게 이제 요즘은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옛날하고 지금하고 바뀐 건 작업 오더를 발행하는 게 옛날에 수기로 하던 게 이제 전산화됐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이제 5차 OH가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발전소로 치면 아직 그 청소년 단계 정도의 나이라고 보면 어느 발전소는 예를 들어서 뭐 10차, 15차, 한 20차 한 발전소들이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발전소에서 그동안 정비한 이력들을 보니까 아, 이런 설비들은 이 정도 정비 주기 갖고는 약간 부족하더라. 좀 더 줄여야 된다. 또는 반대로 이 정도 정비 주기를 짧게 했더니 뭐 크게 무슨 뭐 고장이나 이런 그 징후들이 없어서 정비 주기를 늘린다고 해도 발전소에 문제될 게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한 예방 정비 이제 기준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작업 오더, 그러니까 작업의 주기가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 발전소가 바로 그 표준형 원전의 이제 표준형 원전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이제 건설된 원전인데요. 그동안의 어떤 그 건설, 그다음에 원자로의 어떤 그 설계와 제작 이런 것들의 경험이 반영된 가장 마지막 버전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되고 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최고의 원자력 발전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광 한빛 3, 4호기에서 처음 근무를 시작해서 최종 파이널 버전인 신월성 1호기까지 왔는데 원자로 설비들이 거의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기술이 다 이제 어느 정도 고도화되어 있고 어느 정도 기기들이 고장나도 발전소에 큰 무리 없이 그리고 사고에 이어지지 않도록 설비들이 잘 갖춰져 있고요. 저희들이 정비하는데도 물론 쉽지 않지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설비들이 점점 개선됐고 이 설비들을 조금만 더 가공하고 다듬으면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그런 설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의 자부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원자력 발전의 안전만을 위해 묵묵히 걸어온 원자력 달인들에게 생각지도 않게 몇 가지 투정 섞인 하소연을 듣게 되었는데요. 재미있게도 같은 주제였습니다. 판도라 보셨어요? 화가 나가지고. 화났어요. 와, 어떻게 저런 것이. 아시지만 영화 판도라. 영화 판도라인가요? 말도 안 되는 장면. 원자력 건물 폭파하는 거.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더라고요. 방사능이 몰려온다. 아빠도 저런 데서 일하는 거 아니야? 터지는 거 아니야? 방사능 무색 묻히거든요. 영화는 영화다. 원자력 방사선, 뭐 방사능 이런 거에만 좀 약간 막연한 두려움만 있었는데 후쿠시마가 터지고 나서 두려움이 약간 좀 구체화됐다고 해야 되나? 뭔가 사건 사고가 터지니까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터질 수 있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게 실체가 없는 두려움만 갖고 있다가 이제 실체가 있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 아니냐? 철저한 보안과 통제, 방호라는 낯설은 단어가 사용되는 곳. 해결료, 방사능 피폭, 이 무서운 단어만으로도 위험을 짐작하게 하는 곳. 겹겹이 두른 철조망. 도시에서 가장 외딴 곳에 위치해 폐쇄적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곳. 그리고 이곳의 사람들. 겉으로 보이는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유추하는 시선들이 그저 발전소만 바라보고 발전소의 가동과 안전에 평생을 바쳐온 그들을 조금은 외롭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일단 중학생 때 아버지 직업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또 마침 에너지 하는 타임이었어서 저는 되게 막 자랑스럽게 저희 아빠 원자력 다니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원자력 위험하니까 대체 에너지가 빨리 나와서 없어져야 된다 막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좀 크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빠한테 많이 물어봤었어요. 우리나라는 안전한지도 물어보고 왜 그러면 그
체르노빌이랑 후쿠시마랑 다른 게 뭔지도 많이 물어보고 제가 말할 때마다 선생님이 자꾸 아니다 그래서 그때 엄청 화내면서 나는 이렇게 많이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런 것도 제가 항상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런 거. 지금 뭐 후쿠시마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방송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자꾸 제기하니까 그쪽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특별하지 않나는 시선이 없잖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나쁜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이름만 틀리다 뿐이지 저희들이 근무하는 거나 모든 걸 다 똑같다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제 뭐 원자력 발전소에서 뭐 원자력이라는 말이 용어가 딱 들어가니까 우선적으로 선입견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국회하고 똑같아요. 국회도 이제 아무나 일반인들이 막 들어가거나 그러지 못하거든요. 원자력 발전소도 이제 그런 보안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원하는 때, 자기들이 원할 때 막 들어와서 보거나 이러지 못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 여기가 외부하고 좀 떨어져 있어갖고 해서 뭐 저희가 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뭐 규정과 절차를 우리 마음대로 만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저희도 여기서 퇴근하고 딱 발전소 문 밖에 나가면 다 일반 회사인이죠. 일반인이죠. 다. 일반 회사원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거기다가 비행기를 부딪혔던 실험을 한 적은 있어요. 근데 한 20cm 정도 패였던 그런 실제 사례가 있어요. 미국에서. 그 공학적 계산 뭐 이런 거는 들어봤는데 저거 내부의 압력으로 저게 터지게끔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의견 없이 여과 없이 그냥 나가서 가뜩이나 안 좋은 인식에 후쿠시마 원전이나 제2원전이나 원전 뭐 구조 디자인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운영 회사도 다르고요.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민간 사업자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돈을 벌어야 되고 설비 관리 측면에서 설비 관리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전기가 공급도 안 됐던 부분도 있고, 그러나 저희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발전소들은 항상 안전을 염두에 두고 많이 다 설계에 기조되어 있고, 항상 운전할 때도 이런 수익보다는 안전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뭐 출력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발전소를 정지시킨다든지 무리하게 운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설비들이 다 자동화되어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알람이 울리고 그걸 조치하지 않으면 자동 정지 시스템으로 가는 페일 세이프 기능이 대부분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하고 비교하는 거는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분들 가족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발전소 주변에 사시거든요. 가족들이 최고 아닌가요? 가족들이 최고시죠. 네? 그래서 그 가족이 바로 주변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자기 주인의식이 없이 일을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들어온 직원들이 과거에 저희가 들어올 때에 비해서 엄청 똑똑한 직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열심히 하는 직원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이 발전소에서 최단거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가족들도 사택에 두고 내 자식들도 두고 이 발전소 인근 안에서 지금 계속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부 자료라 그러죠. 내부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저희가 직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똑똑한 직원들이 다른 회사로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래 힘든 일을 하면서 발전소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안전이라는 것을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제로 내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이 안전은 가슴속에서 꼭 좀 새겨주셔서 진짜 안전하다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마치 원자로를 감싼 두꺼운 콘크리트 벽처럼 원전을 가로막고 서 있는 단단한 벽. 어쩌면 이들은 지금도 원전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과 외로운 또 의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책을 떠나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의 문제를 떠나 오로지 발전소만을 바라보는 이들이
마지막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는데요. 요즘 기사나 이런 걸 보면은 자극적인 제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클릭하게 돼서 보게 되면은 과장되거나 조금 와전됐다고 해야 되나?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약간 그런 기사들이 있던데, 제 생각에는 그런 기사보다는 약간 팩트를 말해주는 기사를 많이 써줬으면 합니다. 금년에만 해도 그렇게 많은 호기가 정지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신원성 2호구 정지될 때 금년에 3번째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정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 발전 정지가 되면은 특히 발전 정지를 유발하는 그런 설비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은 일반 국민들이 보실 때 원자력 발전소가 정지됐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는 원자력 발전소 지금까지의 정지는 정지가 되는 시점에 있어서 그 보호계통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동작을 해서 정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소를 안전하게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보호계통이 있는 거고, 그런 보호계통이 제대로 동작이 돼서 정지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정상 정지를 했다. 그럼 전화가 막 비팔듯이 와요. 내가 너네 비정상 정지했는데 저희 호기도 아니고 저 옆에 있는 호기가 비정상 정지를 했는데 이게 괜찮은 거냐. 하다못해 저기 전라도에 있는 영광발전소가 비정상 정지를 했는데 전화 와가지고 괜찮은 거냐. 저희도 혹시 원인은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언론이 두려움을 좀 많이 일부러 조성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막연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는, 원자력 발전소 분명히 자루 없는 칼날이긴 한데 잘 쓰면은 칼자루 없이도 잘 쓸 수 있거든요. 지금 밖에서 보기에는 뭐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원자력 발전소 내에서 뭐 조그만 사건이 하나 발생해가지고 외부 언론에 이렇게 나가면은 원자력 발전소는 뭐가 그냥 크게 잘못한 것처럼, 아주 작은 일인데 크게 잘못한 것처럼 이거 원자력은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희는 그럴 때가 제일 조금 아쉬울 때가 있고요. 설비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그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발전소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하고, 지금 현재 설비 상태를 봐도 충분히 건전하고 안전하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 안에 들어와서 보는 거랑은 틀려요. 외부 전문가라는 분들이 반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를 보완이 안 되면 당연히 문을 닫아야 되거나 발전소를 기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비전문가들, 비기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많이 휘둘린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발전소가 불시에 정지되는 거를 사람들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설비가 정지가 되는 건 굳이 1차 측 설비뿐만 아니라 2차 측 설비에서도 이제 정지가 될 수 있는 원인들이 있지만은,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원자력 발전소다 보니 원자력 발전소가 정지됐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 원인이 어딨든 간에. 그렇게 되면 저희 발전소가 국민들한테 지금 자꾸 이제 신뢰를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발전소가 한 주기 동안 정지가 되지 않고 운전을 한다는 것은 반대로 국민들한테 저희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정지가 안 되더라. 발전소가 정지 안 되면 뭐 고장 없는 거 아니야? 이상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더 OCTF를 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게 아마 OCTF를 저희가 추구해야 되는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 아무도 대한민국 에너지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거창한 자부심 같은 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발전소를 만들겠다는 일념. 그렇게 국민들에게 다가가 신뢰를 받으면 그만이라는 그 간절한 염원 하나만을 가지고 월성 원자력 발전소 사람들은 오늘도 또다시 새로운 무고장 안전운전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고 있습니다.